안녕하세요. 데니엘의 론튜브 데니엘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형 부동산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 또 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 비디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사이드에 92만 5천 불을 주고 프로퍼티를 사셨어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고 기존에 집이 하나 있는데 페이먼이 한 3천 불 정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뱅크 스테이먼 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자가 조금이라도 세이브 될 수 있을까 진행을 해봤어요. 12개월 동안에 뱅크 스테이먼 평균 디파짓,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을 가지고 했더니 대략 한 2만 5천 불 정도 됐었는데 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먼을 가지고 비교했더니 실제 비즈니스에 들어온 디파짓하고 또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 디파짓이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14,500불 정도밖에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다 못 받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을 수 있는데요.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에 좀 꾸준히 디파짓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은행 계좌에서 트랜스퍼된 부분이 좀 빠지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상에서 충분히 비용을 빼고 퍼스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이 렌더에서 좀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렌더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또 저희 입장에서 쉽게 론을 갈 수 있는 DSCR 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형 부동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론입니다. 한번 DSCR 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뎁 서비스 커버드 레이쇼라고 해서 렌탈 인컴이 있는 프로퍼티를 사는 경우 렌탈 인컴이 있고 또 페이먼하는 금액이 PITIA라 그러죠. 원금 이자 또 프로퍼티 텍스 인슈어런스 HOA가 있는 경우 포함해서 렌탈 인컴보다 더 적으면 되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넘지 않는 레이쇼를 형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투자하는 분은 반드시 1을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투자하시는 분들은 1을 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리졸브 비용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분 같은 경우 좀 걱정을 했던 게 리스팅 프라이스가 89만 6천이었기 때문에 6만 6천 불을 더 좀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물론 그 프로퍼티에는 5,400불 정도 포인트인데 5,400불 정도의 렌탈 인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고 그 정도 가격을 주더라도 렌탈 인컴이 5,400불 정도면 괜찮은 프로퍼티를 사신 것이다라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좋은 렛을 받기 위해서는 LTV가 25%, 30% 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론 어마운트를 64만 4,250불 정도 해서 혹시라도 어프라이저 밸류가 좀 낮게 나와도 최소한 25% 이상 다운이 돼서 LTV를 75% 이상 가져가도록 맞췄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정 결과 93만 불이 나왔습니다. 또 렌탈 밸류도 5,400불 이상 나왔기 때문에 론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LTV도 70% 언더로 떨어졌고 레이트도 3.99% 0.25%의 렌더 크레딧을 받는 좋은 비교적 괜찮은 그 레이트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크레딧이 775점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3.87호였었는데 3.99%의 렌더에서 크레딧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레이시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아시다시피 비용 론 피가 지불되는데요. 2% 론 피를 내는데 거기에서 렌더 크레딧 0.25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비용은 1.75%에 해당한다는 비용만 내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론을 진행을 한 것이 딱 3주 만에 클로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었지만 크게 뭐 크리티컬한 부분은 없었고요. 인컴 부분, 다운 페이먼트 부분에 대한 인컴 소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검증을 하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이분은 텍스 리턴이라든지 W2, 기타 1099나 인컴 소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고 서로 좀 편하게 클로즈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뱅크 스테이먼으로 가실 필요 없고요. 인베스트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차이가 그닥 나지 않는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뱅크 스테이먼 론도 어차피 넌QM이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뱅크 스테이먼 론으로 가는 경우에는 현재 페이먼 하는 것들, 다른 프로퍼티가 있다거나 다른 페이먼트 모두 인컴에서 그 금액이 페이먼 하는 금액이 또 제외돼서
DTI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인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 검증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습니다. 또 그런 부분 DTI 맞추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또 엄격하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그 투자형 부동산을 위한 DSCR론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론을 진행할 수 있고 클로징을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례처럼 현재 프로퍼티가 있고 사실 렌트로 사시는 분도 뭐 인베스트먼 프로퍼티를 사실 수는 있죠.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노닥 수준에서 론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레이도 터무니없이 높지 않죠. 지금 크레딧이 좋은 경우에는 3.99%, 4% 정도의 렌더 크레딧도 좀 받으면서 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풀닥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게 하고 또 리졸브 비용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2달밖에는 리졸브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렌탈 수입을 낼 수 있는 프로퍼티를 사게 된 거죠. 5,400불 정도의 인컴 수입이 나고 실제 이분이 내야 되는 모든 페이먼은 4,200불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벌써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프로퍼티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한 셀러 마켓을 아직까지 형성하고 있고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론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다운 페이먼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크레딧도 잘 셋업을 하셔야 되고요. 25%, 30% 정도의 다운 페이먼 할 돈만 있고 그 렌탈 수익과 페이먼이 거의 1대1로 균형이 맞춰지면 론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프로퍼티로 돼서 거기서 인컴 수입이 되죠. 그만큼 계속해서 페이먼이 되고 페이오프가 되면 인컴 수입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좀 쉽게 설명을 또 해드렸고요. 비슷하게 유사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컴 프로퍼티, 또 렌탈 인컴이 있는 프로퍼티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또 론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데니엘의 론투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